조별리그가 끝난 코파 아메리카 이제는 8강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조별리그의 결과 잠깐 짚어보고 갈까 해요. 4개 팀 ABC조 총 12개국이 참가를 했는데요. 볼리비아, 카타르, 에콰도르는 4위로 떨어졌고요. 이제 승점과 득실차에 이제 밀려서 일본이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이변이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처음에 이제 조편성하기 전에 그 항아리 포트를 나누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시드 순서가 쭉 있거든요. 거기서 1등에서 8등까지 팀이 그냥 8강이 됐어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이 처음에 이 대회 포트 나눌 때 9등이었어요. 그러니까 9, 10, 11, 12등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순차적으로 그냥 올라갔다. 큰 이변은 없었죠. 아르헨티나가 좀 부진해서 문제가 됐었지만 결국은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일본도 가능성은 있었는데 일본은 그 마지막 한계를 좀 극복을 하질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가지를 못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쉬고 내년에 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과연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기존의 그 베테랑들도 많이 지금 그대로 출장을 하는 대회인데 이 선수들이 과연 다음 대회까지 또 내년에 또 이어지는데 또 코파 아메리카를 치르게 된다면 상당히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근데 일부는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일부는 되겠지만 각 팀에서. 네. 우선 브라질과 파라과이 경기가 가장 처음에 열리게 되거든요. 이 경기는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으로 따지면 벌써 치른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요 경기는 이름값대로 무조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파라과이가 브라질을 넘어선다면 좀 놀라운 일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질이 베네수엘라전 같은 경우는 좀 홈 관중들의 야유도 조금 받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대회 모든 팀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여기에 네이마르 선수가 참여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도 지금 치치 감독이 어떤 식의 선수 기용과 어떤 포진이 가장 브라질을 유기적인 공격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답을 찾았어요. 네. 지금 대회 초반에는 이제 네레스 선수, 히샬리송 선수, 그리고 페르난지뉴 선수 이런 선수들을 이제 선발 라인업에 넣었었지만 이제 경기가 계속 거듭되면서 에베르통 선수, 그리고 제수스 선수, 그리고 이제 아르투르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주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쿠티뉴 선수도 바르셀로나에서의 안 좋은 기억은 좀 뒤로 하고 확실히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딱 맡겨놓으니까 쿠티뉴 선수도 꽤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라질은 특히 양쪽 사이드의 윙포워드들과 윙백들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는 제수스 선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골 넣는 위치로 전진을 하게 되면 이제 투톱처럼 순간적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 대신 그 사이드 공간을 알베스 선수가 올라오면서 잘 메워주고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에베르통 선수가 측면 플레이를 할 때 필리페 루이스 선수가 오히려 이 왼쪽에서는 언더래핑을 또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금 유기성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측면에다가 아르투르 선수가 역시 바르셀로나에서 갈고 닦은 대로 여기서도 빌드업이라든가 전진 패스에서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라과이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파라과이가 2011년과 2015년에 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 승부차기로 졌죠. 그렇죠. 8강에서. 지금 전 대회는 물론 센테나리오고 그 전에 2015년 대회와 그 4년 전 2011년 대회에서 둘 다 브라질 대 파라과이가 8강이었는데 두 번 다 승부차기로 파라과이가 이겼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파라과이 입장에서 또 희망 섞인 어떤 사실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번 8강전은 연장전이 없어요. 8강까지는 연장이 없고 이제 4강부터 연장전이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8강은 약팀 입장에서는 강팀을 상대로 정말 90분만 열심히 뛰어서 수비적으로 잘 버티고 바로 승부차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파라과이가 제가 이제 여태까지 지구상의 모든 팀들 이제 승부차기 기록을 찾아보면 요번 이제 8강에 오른 팀들 가운데서는 파라과이, 콜롬비아, 칠레 이런 팀들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는 승부차기 승률이 높은 팀들이에요. 네. 게다가 파라과이는 브라질과의 맞대결에서 2차례 8강에서 브라질을 넘어선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브라질이 무승부로 90분을 마무리하게 되면 엄청난 불안감에 이제 브라질은 돌입하게 될 수도 어떻게 있는데 보면 징크스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두 팀의 폼으로 봐서는 브라질이 90분 안에 넘어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네. 2011년 그때가 전 세계에서 탑5를 꼽으면 무슨 탑5냐? 늪축구 탑5. 네. 파라과이가 늪축구 할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파라과이한테 걸리면 늪에 빠지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 무렵이고 2015년까지도 그 힘이 어느 정도는 갔어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래서 브라질이 상당히 고전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홈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해외 축구 팬들에는 그래도 익숙한 빌바오 감독 출신인 베리소 감독이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지휘봉을 잡은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팀이 정비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상당히 이제 타이트한 간격 유지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종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예전에 조금 내려서서 늪축구를 했던 운영 때보다는 뒷공간 순간적으로 배우 공간 노출이 많아요 지금. 네네. 허리 라인에서 볼을 끊기거나 미스가 나왔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파라과이가 수비 조직력 자체는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 거기에 브라질은 지금 에베르통 선수가 그래미유에서도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브라질의 팬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고 또 이번 대회에 나와서 왼쪽 윙포워드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멋진 골도 넣었고 이 에베르통 선수의 맹활약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치치 감독이 워낙 수비 밸런스가 좋은 감독이에요. 다른 그 어떤 브라질 감독보다. 그래서 좀처럼 지금 실점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과이가 지금 뭐 알미론 같은 그러한 공격형 미드필더, 좋은 미드필더예요. 움직임이 아주 프리로를 맡고 있으면서 좋은 역할을 지원을 해주고 또 공격 가담을 해주는 알미론 같은 선수가 있고 또 카르도소 같은 여전히 베테랑 공격수가 있어요.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브라질의 수비 조직력은 2011년, 15년 말씀하셨죠. 그때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네. 반면에 오히려 파라과이는 수비 조직력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지금 많고 배후 공간 노출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예전에 역대 파라과이 대표팀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미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렇죠. 네, 이번만큼은 파라과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네.